일단은 호일이 이 아크릴판 길이의 한 2배 정도? 2배 정도 되는 길이로 호일은 이렇게 두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피스가 다 감기기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호일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파는 호일 하면 됩니다. 이 정도. 네. 그래서 뒤쪽으로 깔끔하게 접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 그리고 준비물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선생님? 준비물은 이제 아크릴판, 이런 집게가 달린 아크릴판이랑 염색. 오늘은 제가 죄송한데 커피 그 집게 있는 걸 몰라서 이렇게 뭐 근데 지금은 식으로 해놓은 건데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맞죠? 네. 집게 달린 알판이 팝니다, 아크릴판이. 그다음에 장갑은 끼야 됩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하시면 다 됩니다. 바구니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네. 다 바구니에. 오늘은 바구니가 없는 관계로 급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준비물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산성 연모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빗과 염색 브러쉬, 예. 그리고 염색볼. 그리고 뭡니까? 이거 피스네요. 피스는 이제 시험장 가면 딱 시험 치기 직전에 여기다가 감독관에 사인을 해가지고 각자 1인당 하나씩 제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샴푸와 린스. 이거 다 바구니에 담겨야 됩니까? 네, 시험장에 가실 때는 이제 여행용으로 작게 나오는 그런 샴푸 린스를 준비해 가시면 돼요. 여행용으로 작게 나온다. 그다음에 드라이기도 하나 준비해야 네, 되고. 드라이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이따 바구니 안에 다 담겨야 되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있어야 되는데 수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걸로 가요. 그리고 키친타올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키친타올이 없는 관계로 키친타올. 준비할 게 많네요. 네, 여러분 키친타올 알죠? 키친타올이 없는 관계로 물티슈로 대체를. 물티슈로 하겠습니다. 뭐 키친타올은 왜 필요합니까? 키친타올은 이제 염색볼 이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이 염색볼 닦는 용도랑 그리고 염색 피스에 염색제를 다 바를 건데 여기서 너무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세척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생기고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도를 염색약을 바를 건데 많이 발려져 있는 상태로 바로 세척을 하게 되면 장갑에 묻어서 타고 올라오는 경우도 생기고 세척 과정에서 얼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닦아주기 위해서 키친타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게 되면 피스가 제공이 될 텐데 피스를 먼저 상단에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고정돼 있네요. 시작은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장갑. 시작하시면 그러면 장갑을 끼고 시작하면 됩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미리 끼고 있으면 안 되네. 네, 아이고야, 시간이. 시작하시면 장갑을 착용하셔야 돼요. 장갑을 착용하시고 장갑도 이제 새 장갑으로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데 기존에 염색약이 묻어있는 그런 장갑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주제가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주제로 나올 텐데 지금은 보라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시작이 되면 파란색 연모제와 빨간색 연모제 두 가지를 섞어서 이제 보라색을 만들 텐데 너무 진한 보라색이 아니고 붉은기가 많이 돌아도 안 돼요. 그냥 남보라색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염색제는 거기서 적용됩니까? 염색제는 다 챙겨 가셔야 돼요. 이 염색제가 많이 보이는 이 염색제가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염색제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염색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 딱 넣는 거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비율은 저울 같은 건 없네. 가면. 네, 저울은 따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울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럼 감각적으로 짜야 된다. 네, 그래서 기존에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염색제마다 색깔이 나오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꼭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구멍 뚫어도 상관없네 하면서요. 네, 근데 대부분 다 뚫어놓고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끝부분에 염색약이 묻어 있다 보면 나중에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네요. 온도가. 그다음에 대부분 파란색 연모제와 빨간색 연모제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1대1로 섞으면 빨간색이 더 색이 진하기 때문에
붉은기가 많이 도는 보라색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는 것이 빨간색이 이쪽이 파란색이고 요거 빨간색인데. 빨간색이고 이게 파란색입니다. 네. 파란색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은 이제 여기서 5cm를 제외한 이 부분이 다 발릴 수 있을 만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이제 모자라서 더 타면 색깔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처음에 충분히. 그럼 지금 이게 몇입니까 지금 비율이? 저는 6대 4 정도. 이게 예. 6이고 파란색이 6이고 빨간색이 4.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염색 브러쉬로 색깔이 얼룩이 안 지게끔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염색 볼은 흰색 볼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흰색 볼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섞었을 때도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섞어주시고, 지금 검은색이라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런 건 이제 장갑이나 키친타올 가져가시는 거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파란기가 조금 더 많이 돌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붉은색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그렇다고 이제 붉은색을 너무 많이 짜버리면 붉은기가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붉은색은 조금 진짜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해주시면. 계속 하면서 네네. 테스트하면서 해야겠다. 시간은 충분하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 색깔을 정확하게 맞춰서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키친타올이 없으시다 그러면 밑에 깔려있는 신문지에다가 얇게 한번. 티타올 가져가는 거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티슈라고 생각하는데 물티슈 가지고 상관없겠네요. 그러면요? 물티슈는 이제 염색제가 정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칠하는 것도 상관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신문지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뭐를 짰습니까? 좀 붉은색을 조금 더 짰습니다. 푸른기가 조금 더 많이 돌기 때문에 붉은색을 조금 더. 그럼 원래는 선생님이 아까 빨간색과 파란색과 비율은 원래는 몇입니까? 이론상으로는 1대1이 맞아요. 이때 네, 1대1인데 염색모제가 붉은색이 조금 더 작게 돌기 때문에 이 정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보라색이 나오면 그럼 이제 피스에다 바르게 될 텐데, 피스 밑에 일단 처음에 피스를 다 들어서 상단 5cm를 제외한 아랫부분에 연모제를 조금 떠서 딱 정확하게 5cm는 지점 말고 조금 밑에서 먼저 발라놓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깔끔하게 브러쉬 세워가면서 위쪽으로 올려주십니다. 5cm는 뭐 그냥 느낌 5cm지. 굵은 테이프 하나 정도. 알겠습니다. 대신 5cm 시키면 좋겠네요. 네. 느낌상 5cm면 되면 되니까. 네. 지금 푸른빛이 조금 더 많이 돌긴 하는데 연모제는 이 라인은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스의 일부분을 섹션을 작게 떠가지고 아래쪽으로 깔끔하게 내려주세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내리면 색이 뭉칠 수 있고 안 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리고 이제 연모제를 다시 조금 더 떠서 그 라인보다 조금 밑에서부터, 브러쉬가 균일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브러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라인을 잡을 때는 브러쉬를 조금씩 세우면서 라인을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을 이렇게 많이 뭉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이 안 발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다 감점 요인이 됩니다. 아랫부분도 약이 충분히 발릴 수 있게끔. 정 불안하시면 살짝 벌리셔가지고 이 부분에 약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안 발리는 곳이 없게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보면 안쪽도 발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는 곳에서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확실하게 색깔을 다 입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색을 입힐 땐 꼼꼼하게 입혀주세요. 선생님 지금 이 정도면 한 몇 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시간이 25분인데 이것까지 하시면, 아니 지금 바르고 있는 정도가 평균 같았으면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5분이면 5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원에 가르칠 때는 이 바르는 거 완성은 보통 몇 분 정도에서 하라고 합니까? 저는 한 8분에서 10분 사이. 아까 약 제조부터 네.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의 시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거 꼼꼼하게 발라야 되네요. 네. 라인을 바로 이 부분부터 바르시면 얼룩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 주시면 돼요. 아, 다 하고 난 다음에 얼룩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 씻고 난 다음에?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염색약이 묻어 있는 걸 모르고 그걸로 섹션을 떠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쪽에 있는 빗살 부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빗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 안 발려 있는 부분은 약을 조금씩 더 채워주시고. 아, 이렇게 묻어 있는 건 안 되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이제 섹션 뜨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습관화돼서 그렇다. 사롱에서 일하다 보니까 맞죠? 네. 습관 됐는데 이렇게 묻히면 또 감점 요인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이렇게, 얼룩이 생기면 감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거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다 보면 고리빗으로 또 하는 사람도 이렇게 또 아프다는 맞죠? 네. 조심하시고 이렇게 비쌀 것으로. 다 확인을 해보시면서 펼치면서 확인을 해보시고 좀 안 발려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안 발리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약을 조금 더 떠서 약을 얹어 주시면 돼요. 그게 더 대신 라인 딱 정확하게 네.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손으로. 일자로 따놨다가 옆으로 벌리시면 예, 또 예. 이렇게 또 라인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면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예, 맞네요. 근데 줄 수가 없네요. 근데 결과 다 하고 나면 결과를 감독님 한번 확인합니까? 네. 일일이요? 일일이 이 부분을 다 펼쳐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다시 나중에 세척하고 난 다음에 또 네. 하고 지금은 안 해도 네. 나중에 건조하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무섭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신유만 내면 안 되는 거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빗질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깔끔하게 다시 빗질해 보면 라인이 맞춰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펼쳐놓고 일자로 라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았을 때 라인이 U자 형식이 되든지 예. 볼록한 컨벡스 라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실수 안 하게끔. 이 라인 꼼꼼하게 하면서 안쪽까지 다 깔끔하게 발리는 거, 이걸
신중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라인 안 발린 곳이 없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밑에 부분이 잘 안 발릴 수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걸 다 들어서 먼저 발라놓고 시작하는 이유가 밑에 부분에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먼저 발라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올라가니까 처음에 네. 시작할 때 좀 약간 1cm 내에서 시작해도 상관없겠네요. 네네. 그럼 왜냐면 자꾸 올라가다 보면 네.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다. 네. 앞쪽 라인, 뒤쪽 라인 달라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게 중요하지. 약간 올라가는 거는 좀 이렇게 상관없겠네요. 네. 너무 많이 안 올라가도. 네. 그 인간이 그거보다는 앞뒤 맞죠? 색깔의 어떤 네. 균이란 그.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연모제를 조금 더 떠서 그냥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모제를 다 발랐으면 이제 밑에 나와 있던 호일을 펼쳐서 조금 남겨놓고 한 절반 정도로 접어주시면 돼요. 아, 좀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좀 남겨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 맞다. 그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접혀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알겠습니다. 그 라인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리고 양쪽을 접어주세요. 접는 길이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한 이 정도만 접으면 네. 되겠죠? 이 피스가 포개지지 않을 정도로만 접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넉넉하게 하면 되네요. 네, 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람에 날려가지고 펄럭펄럭거리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발렸으면 예. 드라이를 가지고 열 처리를 시작하십니다. 손에 묻은 거는 혹시 묻어 있으면 뭐 키친타올. 닦으면 됩니까? 네, 그렇게 닦고 시작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바람으로 10분 정도. 요런 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하셔도 되는데 수직으로 하는 것도 살짝 눕혀가지고 바람이 다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너무 이렇게 하시면 보기 산만하니까 그냥 꼼꼼하게 그냥 차분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그래 몇 분입니까? 아, 이 열처리는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약을 조금 빨리 바르셨다 하면 넉넉하게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고, 약을 바르는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썼다 그러면 5분에서 7분 정도만 해주세요. 아, 5분 7분에 틀린 뭡니까? 네, 5분 뭐죠? 네. 약을 꼼꼼하게 발랐으면 이제 열처리를 조금 작게 해도 무방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 시간 같습니까? 지금 저는 열처리 지금 많이 보여주는데 시간을 좀 오래 썼기 때문에 열처리는 5분 정도만 했죠. 하고 그 다음에 5분 좀 있다가 마음이 들죠. 5분 이후에는 차가운 바람으로 2분 정도만 쐬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척. 세척하고 네. 또 드라이를 또 합니까? 네, 건조, 예, 많이 피스 해서 건조. 꼬리빗으로 막 굽네 한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디가 좀 그냥 아까 이거 알클리 거기다가 꼽아놨으니까. 시험장에 가면 A4 용지에서 자기 수험 번호랑 그 피스 붙이는 공간이 있는 종이를 줄 텐데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이용해서 피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테이프도 네. 필요하네요. 네. 테이프 붙이면 쉽겠네요. 테이프가 생겨다가 딱 붙이면 되네요. 네, 그냥 피스 깔끔하게. 붙이는, 네. 피스 붙이는 곳이라고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 칸 안에만 붙여놓은 거예요. 자기가 테이프도 그냥 얇은 테이프겠네요. 뜯는 거 말고. 네네. 그래서 위에 그냥 피스만 붙이면 되네요. 네. 그걸 보고 확인하네요. 네. 그럼 빼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죠.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열처리 해주면 앞쪽은 약도 많이 올려놨고 열처리도 오래돼서 색이 선명해지는데 뒤쪽은 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피스를 뒤집어서 다시 한 번 더 열처리를 해주십니다. 피스
아니 약간 포일을 좀 띄우네요. 드라이기를 약간. 네. 너무 바짝 붙여서 하면 나중에 이 호일을 열었을 때 연기가 완전 많이 나요. 아, 알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건 한 5cm 정도 띄우고, 바닥에서 5cm 정도 네. 띄우고 드라이기를 왔다 갔다 한다. 네. 오케이. 이렇게 열체를 다 했으면 네. 이제 이 부분을 열어서 접어줘야 되니까. 너무 펼쳐놓고 이제 가운에다 묶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차가운 바람으로 잠깐만. 일이네, 일. 차가운 바람은 가볍게 한 2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옆에 여기 있는 거? 이건 이제 시작과 동시에 위생봉투를 이제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나 아니면 염색하고 난 이 호일 같은 걸 다 여기다 버려줘요. 아, 미리 설치해 놔야 되는 거군요. 네네. 이렇게 잘 빼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염색된 피스를 들어서 예. 처음에 염색약을 아까 많이 묻혔기 때문에 키친타올 있으면 키친타올로 기타로 생각하고 어디로? 딱 이 염색되어 있는 부분 살짝 위쪽을 잡아서 염색약을 한번 가볍게 쓸어주세요. 아, 이렇게. 가볍게 쓸어서 이거는 바로 위생봉투로. 좀 느낌 어때요? 지금 물티슈하고 키친타올하고 느낌은? 물티슈가 아무래도 수분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좀 더 묻어 나오는 것도 많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덜 크게 시키죠. 그때 뭐 차이점은 없겠죠? 느낌은? 웬만하면 키친타올을 네,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된 피스를 준비되어 있는 물통에 담궈서 이걸 전부 다 담그시는 게 아니고 이 염색되어 있는 부분에 한 1cm 정도 위에만 담궈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려 주세요. 쓸어내려 주면서 좀 많이 남아있는 염색약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염색약을 닦았던 이 손으로 이 윗부분을 다시 잡아버리면 얼룩이 지면서 금방 염색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건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1차적으로 염색약을 제거한 피스에다가 샴푸를 소량만 해서 샴푸를 가볍게 해주세요. 소량하는 게 중요하네요. 네, 너무 많이 하면 이제 거품 다 빼고 하는데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1차적으로 한번 헹궈 주시고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염색약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느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졌을 때 이제 좀 폭신한 감이 느껴지면 그건 맞습니다. 염색약이 다 남아있는 거. 이렇게 쓸었을 때 아무 폭신한 감이 없으면 염색약이 제거된 겁니다. 물량도 이 정도밖에 못 가져갑니까? 물량은 총 2리터짜리 물 페트병에 한 병을 가져가서 예. 그 나눠져 있는 물통에 반반씩 나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컨디셔너를 조금 해서 염색되어 있는 부분을 가볍게 그리고 다시 또 헹궈주세요. 상식적으로 무통을 2개 가서 샴푸하고 컨디셔너 조금 모자라기는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맞죠? 네, 좀 약간 모자라긴 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딱 헹군 피스를 이제 두 번째 깨끗한 물이 있는 물통으로 옮겨서
여기서 한 번 더 헹궈 주세요. 헹궈 주시면 이제 많이 묻어 나오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말입니까? 염색약이 이제 남아 있는 거를 여기서 다 헹궜기 때문에 예. 이제 이쪽에서는 남아 있는 염색약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흔들어서 딱 헹궈 주시고,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상태면 손으로 한번 가볍게 쓸어내려서 물기 1차적으로 제거해 주고, 준비되어 있는 키친타올을 한번 원래 감싸서 물기를 한 번 더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제거를 해주시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되어 있는 흰색 수건에 염색 빗을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서 이런 호일 같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거는 바로바로 쓰레기통으로 넣어주시고, 물기를 최대한 많이 없애 주셔야 건조하고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되겠죠.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제거되어 있는 피스를 다시 아크릴판에 고정을 해주세요. 이제 고정을 다 해준 피스를 건조를 하면 되는데, 건조할 때는 이 꼬리빗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날리게 하는 게 아니고 피스의 결대로 빗질을 해주면서 차분하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피스를 바구니에다 걸쳐놓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건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 밖에다가 네, 그냥 아크릴판이 따로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해 놓고 드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피스를 아까 다 물에 담가가지고 다 젖게 만드셨으면 건조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염색되어 있는 부분만 물에 담가가지고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만 건조를 하게 되시면 머릿결이 많이 부시시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가운 바람을 섞어가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시간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일단 100% 담아둬야 되죠. 네. 감독님이 딱 확인하기 때문에. 네. 모양을 너무 이렇게 해서 하시거나 뜨거운 바람으로만 하면 나중에 피스가 너무 부시시해지기 때문에 네. 찬바람을 섞어가면서 붉은색이 너무 들어가서 너무 진한 보라색이거나 파란색이 너무 들어가서 남보라색이 아닌 그냥 진짜 딱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염색약을 섞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건조가 다 되었으면 차분하게 다시 한 번 더 빗질을 해주시고, 이 피스는 이제 답안지에 부착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이제 시험 종료하면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둬야 되네요.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예. 이게 만약 제출용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테이프 같은 걸로. 네, 딱 피스 붙이는 곳이 있어요. 네네. 이쪽에 자기 수험번호 네. 적혀 있는 게 있고, 그 부분에다가 제가 직접 떼서 그 테이프 떼서 붙이는 겁니까? 네, 테이프를 사용해서, 테이프는 거기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직접 챙겨 가셔야 돼요. 테이프 안 가져와서 빌리는 사람도 있겠네. 간혹 가다가 있긴 한데, 잘 안 빌리지죠? 네, 준비물은 확실하게 이렇게 테이프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쁘게 붙이면 되는 거야. 네, 깔끔하게 붙여서, 인 이렇게 테이프겠네 거의 다. 네, 규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유리 테이프, 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감독관이면 어떤 거를 채점을 위주로 하겠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고른 색감이 정확한 보라색이 나왔는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떠서 균일하게 염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라인이 일정하게 나와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펼쳐서 약을 발랐으면, 이런 식으로 펼쳐서 약을 발랐으면 U자 형식으로 나오겠죠. U자 형식으로 나오고, 그걸 다시 모아도 라인이 안 좋게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